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를 보시고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왈칵 그냥 이렇게 눈물을 보이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또 하필이면 그 교무실에 뭐 휴지도 없어가지고 제가 저쪽 가가지고 어디 데스크에서 또 물티슈 갖다 드렸더니 선생님 이건 물티슈인데 해가지고 또 그 우는 와중에 그렇죠, 물티슈는 안 된다 뭐 그런 그 추억이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요 3월달 모의고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를 합쳐가지고 200점이 넘지 못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긴 한데 지금은 원점수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국어, 수학, 영어 합쳐서 200점을 못 넘은 상태면 그 친구가 사실 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욕심이 있는 친구인 거니까 이거 분해 죽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졸업을 할 때에는 3학년, 그렇죠? 3학년 때 졸업을 할 때에는 국어, 수학, 영어가 270점이 넘어서 졸업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3년 동안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이 마치 무슨 청춘 만화인 것처럼 다 그려집니다. 물론 이 가운데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아주 즐겁고 해피해피한 상황만 있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3월을 지나서 6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고1, 고2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고3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학을 가시고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간힘을 쓰시고 발버둥을 치시고 어떻게 해서든 성장에 대한 욕구를 실천을 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따뜻한 위로를 드린다라는 건 이미 망해 있다는 거거든요. 좀 차갑게 말씀드리면 따뜻한 위로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조금 피드 포워드, 피드백 말고 피드 포워드 먼저 앞서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6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막 중간고사 끝났다고 우와 막 이러면서 그렇지 놀고 계실 가능성이 큰데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말고요, 오늘 말고 한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떠할 것인가를 그려가면서 오늘을 좀 집중해 주세요. 오늘 그리고 6월 교육청 시험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아주 소중한 초석이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먼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내신 문제랑 수능 문제랑 다른 게 뭐인 것 같아요? 내신은 이런 거죠. 공부해왔지? 이겁니다. 물론 영어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막 외부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거나 이런 학교가 아니면 교과서나 아니면 학력평가나 EBS 부교재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 한 4주, 5주, 6주 정도 충분하게 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서 보시는 거잖아.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우다다다다다 막 같이 블랭크 뚫어가지고 외우고 순서 배열도 막 외워가듯이 하고 심지어 이제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 중에 내신은 내신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면 다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고1, 고2 내신을 할 때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땠냐? 대부분 엄청나게 우수한 등급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해해가지고 맞을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이해에서 안 끝나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해도 하고 다 외워버리는 친구들까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100% 해갔는데 왜 이상하게 등급이 안 좋지? 그 친구들 때문에 그래. 알았지? 근데 그래서 어쨌든 내신은 해왔지? 알고 있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수능은 아니야. 알고 있지가 아니고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읽으면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핵심은 내신은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거든요. 이미 충분히 공부해 가잖아. 근데 수능은
처음 보시는 글을 보자마자 침투하듯이 읽어나가야 돼. 침투의 끝은 정답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괜찮지? 그래서 초견, 볼견자에다가 처음 초자입니다. 피아노 학원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악보를 처음 보자마자 연주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초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신은 내신답게 4주, 5주 그렇게 공부하시잖아요. 시험 범위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 있는 걸 여러분이 감당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잖아. 그러면 6월 교육청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6월 교육청, 즉 수능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저희가 뭐 지금 올해 말에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과정상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 치고 수능을 잘 본 케이스를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 치고 내신도 끝까지 잘 본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자체가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절삭하세요. 친구가 그런 생각 한다고 해서 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건 그 친구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최소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너 아직 어리잖아. 근데 어려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 아, 이런 생각은 조금 무슨 너무 안이한데? 너무 나태한데? 너무 방만한데? 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타인한테 조언하듯이 자기한테 그걸 행하면 무조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내신은 내신답게 공부하셨듯이 교육청도 교육청답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엔제인데요. 엔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풀어도 되는 문항들을 엔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여도 돼요. 근데 다만 시간을 무한대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력을 높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까요? 여러분, 잠깐 딴 길로 새는데 내가 수학을 잠깐만 예를 들게. 그 수학에 보통 엄청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그 고변별 문제가 한두 개씩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막 심할 때는 뭐 정답률이 뭐 한 자릿수고 막 10%대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수능에서도.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시간을 24시간을 주고 딱 한 문제만 풀게 한다고 칩시다. 못 푸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괜찮을까? 여러분이 가끔씩 나는 시간 안에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 다 맞을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엔제는 실력을 높이시는 도구인 거고요. 모의고사는요.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70분 안에 푸시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국어하고 영어 1교시, 3교시는 뭔가 시간에 쪼들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1교시, 3교시, 저 1교시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 꼬맹이 친구들이어서 가끔씩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거저거 얘기하려다 보니까 3교시 영어 영역에서는 친구야, 시간이 난이도를 조절해. 사실 너가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7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정신없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0분을 줬으면 1등급 컷이 아마 120점일 겁니다. 근데 이걸 20분을 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난이도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겉돌지 마시고 직접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나아요. 괜찮을까? 내신 하다 보면 이 내신에서 공부한 영어 단어들이 모의고사에서 접목이 되겠지. 이건 너무 좀 게으른 생각이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조금 견지하셔야 돼요. 제가 모의고사 보면 그냥 97점 이걸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1등급은 무조건 나오던데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N수생분들 있잖아요. 이 친구분들은 왜 N수를 할까요? 고1, 고2 때 여러분들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브릿지가 없어. 고1, 고2 난이도는 이건데 고3 N수가 되면 갑자기 팍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고1, 고2 때 조금 점수가 잘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는 수능 때 무조건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가
3월 달에 아예 엄청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그래도 대비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나중에 태도가 결과를 만들거든요. 꼰대 같은 얘기라고요. 너도 꼰대 될 거야. 너도 나이 먹어봐. 그렇지? 진짜야. 자, 봐봐. 두 번째. 내 걸로 만드셔야 내 것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엔제랑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나는 문제가 생겨요. 보통 두 가지죠. 맞았는데 아리까리하게 맞은 느낌. 내가 어떻게 맞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찝찝함이 존재하는 맞은 문제. 두 번째, 틀린 문제는 뭐 당연한 거죠. 선생님 근데 편하게 풀어서 맞춘 문제는 그러면 제껴도 될까요? 제끼세요. 그런 것까지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것까지 하는 거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안 하고 아리까리하게 맞은 문제랑 틀린 문제만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완벽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딱 고르는 겁니다. 모의고사 한번 풀면 45문제니까 뭐 듣기평가 포함해가지고 오답 정리한다 치면 뭐 그래도 여러분이 이건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드세요. 저는 해설지의 도움도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지에 써 있으면 그 단어는 그 뜻으로 가시고 혹시 해설지에 없으면 저는 이제 네이버 A용 갑니다. 때마침 초록창이네요. 그렇죠? 네이버에다가 그 사전 되게 잘 돼 있어요. 네이버 사전. 그래서 종류별로도 볼 수 있고 옥스포드도 볼 수 있고 뭐 동아도 볼 수 있고 YBM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드디어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글에 모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문장을 다시 뭐 끊어읽기도 해보고 다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드디어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 오답 정리를 끝냅니다. 그러면 절대 뭐가 안 되냐면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될 뻔했는데 여러분이 다 된 밥에다가 먹으면 되는데 재뿌려 버리는 거야. 여기서 탈주하면 안 돼. 조금만 더 가봐.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보통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게 이제 내신에 익숙하신 분들이거든. 그렇지? 외우면 끝나지. 안 돼, 안 돼. 수능은 반드시 생각과 사고력을 키워놔야 되거든. 그래서 출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이게 제가 자기 수준이라고 써놓은 게 수준마다 달라요. 그렇죠? 뭐 4등급은 4등급 친구만의 어떤 그 정도 시야로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1등급 친구는 조금 더 많이 보이겠죠? 근데 자기 수준에 맞춰서 어쨌거나 낑차 메커니즘을 파악해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글은 이항 대비로 쓰였구나. 이항 대비로 쓰여가지고 선지 싸움을 이렇게 걸어놨구나. 그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되게 여러분 무슨 평가원이어서 뭐 논문을 발표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 그 이상의 메커니즘과 구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번에 안 틀리려면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재수를 할 때 제 거 국어랑 영어 오답 노트를 보면 근데 그거 세상에 공개되면 큰일 나. 육두문자가 되게 많아. 그렇지? 누구한테 하냐면 나한테 하는 거야. 야 김선더 너 이거 국어에서 보기 왜 대충 보고 문제 풀어? 그렇지?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왜 보기를 바탕이 아니고 보기를 제끼고 선지 읽냐고 이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그게 왜 저한테 육두문제를 저한테 일기로 써놨을까요? 그렇죠? 다음번에 제발 그러지 말어 이거겠죠. 괜찮아? 여러분 이게 돼 있으면 그 지문에 있는 기계적인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 내 걸로 되고 그 안에 돌아다니는 생각도 내 걸로 되고 그리고 이게 드디어 너의 것이 됩니다. 이때서야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살로 붙어서 자산과 재산이 될 겁니다. 이만큼만 끝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틀린 문제 또 틀릴 겁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점수가 확률적으로 나올 거예요. 절대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 편히 단 부지런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 이제 학력평가는 시험 후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보세요. 시험을 보고 나면 이건 내가 되게 잘하네. 이 정도는 괜찮네. 근데 이만큼 틀렸잖아.
그럼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 보는 거거든. 내가 몇 퍼센트의 성취도가 달성이 돼 있을까? 예를 들면 영어가 원점수가 87점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냥 한 13%가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13%가 여기가 로스였고 비어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아직은 고3 학생들도 N수 학생들도 아직은 6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수능하고 5달이나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6평을 막 조금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나 수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약점 찾았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거 열심히 메워야지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용도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용도로. 괜찮아? 막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내 성취도가 이거니까 빈틈이 이만큼이니까 요걸 메워야지 이렇게 하시고 또 기말고사 보시고, 기말고사 끝나고 또 썸머 다가오시면 그때 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고3 때, 그렇지? 유의미한 수능 점수, 여러분이 원하는 수능 점수가 나와요. 그냥 기도하듯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교도 무슨 이렇게 방문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교복 입은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가보면 이렇게 가면서 제가 가봤으니까 저 붙여주실 거죠. 사진 몇 장 남을 뿐이야. 그렇지? 사진에 남으면 안 되고 졸업 앨범에 들어가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마음 편히 단 부지런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빈틈을 찾아서 메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리면 어떠냐 이거야. 그렇지? 근데 그래? 틀리면 돼? 그럼 가서 틀리지 뭐. 그렇지? 이렇게 또 과정 게으르게 준비하지 말고. 왜 그래? 그렇지? 그래서 시험 못 봐도 괜찮다. 마음 편하라는 거야. 다만 과정상에는 부지런히 양심적으로 임하셔라. 그래야 틀린 것들도 다 너의 것이 됩니다. 괜찮아? 네가 게을러서 틀린 것은 일단 오답 정리보다 반성문부터 쓰셔야 돼. 게을러서 못 본 거는. 그렇지? 근데 부지런히 했는데 못 본 것은 여러분의 피드백이 되고 오답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고3 N수 친구들한테 쓰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리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곧 다가올 미래거든요. 그렇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1, 고2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흘러서 내가 고3이라니 이런 상황이 되거든. 그래서 미래의 고3 연습을 조금 제대로 고3답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험을 소중하게 대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죠? 김선덕은 물러가겠습니다. 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